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워싱턴 DC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그런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서 삼성전자는 그동안 예측만 무성하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규모에 대해서 공식화를 했습니다. 기존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텍사스 오스틴시가 투자 지역으로 유력한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 돈 19조 원 규모의 돈을 들여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거죠. 지난 시간부터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의 격전지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이라고 했죠. 혹시 팹리스하고 파운드리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상단에 링크한 영상 한번 보시고 지금 영상 보면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보셔도 문제없게 진행을 할게요. 아무튼 코로나 이후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의 핵심적인 부품이 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하나의 회사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맞춤식 다품종 시장이다 보니까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팹리스라 불리는 업체하고 반도체 외주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업체로 그렇게 나눠진 산업 구조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처럼 한 회사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하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AP, 차량용 반도체 등등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다 보니까 반도체 설계를 하더라도 반도체를 만들 공장,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가 부족해지는데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은 커지면서 점점 황금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반도체 생산하는 시설이 어마어마한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아서 수요가 아무리 늘어도 파운드리 업체가 쉽게 쭉쭉 늘어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기존에 자기들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던 그런 인텔이나 삼성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남의 반도체 외주 생산을 해주는 파운드리 시장 경쟁에 공격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돈 되는 시장인데 안 할 이유가 없죠.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압도적인 1위는 점유율 60% 가까이 차지하는 대만의 TSMC고요. 뒤이어서 20% 가까이 차지하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입니다. 나머지 파운드리는 한 자리 점유율로 사실상 1위와 2위, 차이는 좀 있지만 TSMC와 삼성 파운드리가 시장을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요. 하지만 이 파운드리 시장에 인텔도 공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TSMC와 삼성 그리고 인텔이 서로 파운드리 시장을 두고 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예정입니다. 서로 점유율 격차가 있다 보니까 당장 순위 경쟁의 의미보다는 TSMC 주도적인 시장을 얼마나 더 쪼개어 가져가냐의 경쟁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세 개 기업은 파운드리 경쟁을 위해서 10수조 원 이상의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공식화한 상황이라 새로운 반도체 파운드리 전쟁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파운드리 전쟁의 세 개 회사,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 그리고 미국 인텔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삼성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삼성이 타사 반도체 외주 생산을 해주는 사업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국뽕을 좀 넣어서 말하자면 좀 잘나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반도체 외주 생산을 한다는 말이 고객사한테 설계 데이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설계를 하는 팹리스 입장에서는 그 설계도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보편화된 기술이야 생산 단가 저렴하고 잘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그런 우려는 적겠지만 그런데 핵심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설계 데이터라면 아무래도 외주 줄 때 신경이 쓰이겠죠.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스마트폰 같은 완제품 시장에서는 점유율도 엄청난데요. 아이폰과 갤럭시가 경쟁을 하는데 애플 입장에서는 아이폰 신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설계도를 아무리 삼성이 별개의 사업부로 구분을 둔다고 해도 삼성 파운드리에 외주 주기 부담스러울 수 있죠. 또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가는 칩에 큰 점유율을 가진 게 퀄컴인데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기술력을 키워서 모든 갤럭시 폰에 삼성 칩을 넣는 일이 벌어진다면 퀄컴은 갤럭시 폰이라는 그 시장을 잃어버릴 겁니다. 퀄컴 입장에서도 신제품 반도체를 삼성에 의뢰하는 건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플이든 퀄컴이든 반도체 단계에서는 삼성을 외주 생산 업체로 만나더라도 그 다음 완제품 생산 단계에서는 다시 경쟁자로 만나니까요. 하지만 삼성이 19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해서 미국에다가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고 게다가 5나노, 3나노급 최첨단 미세 공정을 갖춘다는 게 의미는 있습니다. 최첨단 미세공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사양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대 팹리스가 AMD, 퀄컴, 엔비디아 등 대부분 미국 업체고 아무래도 그 업체들이 있는 미국 현지에서 외주 생산을 하는 게 핸디캡을 어느 정도 줄이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또한 대만 TSMC와 점유율 격차는 2배 이상으로 크지만 고사양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7나노급 이하 미세공정 분야에서는 격차가 그 정도로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삼성의 미국 투자 결정에서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부분은 이미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고요. 해외 투자와 생산 쪽을 보면 삼성은 그동안 반도체 해외 생산 거점을 중국 시안과 미국 오스틴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시안에 투자액이 컸고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투자 결정으로 이 금액이 집행이 된다면 누적 투자 규모 기준으로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삼성의 해외 투자의 축이 기존 중국 중심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미국 중심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대만의 TSMC인데요. TSMC는 파운드리 업계에 엄청난 점유율을 가진 만큼 최첨단 미세공정부터 다양한 반도체 생산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기업 철학으로 반도체 외주 생산만 하기 때문에 팹리스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초반부터 확실하게 미국 동맹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등 굳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고객한테 등지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확실하게 나는 네 편 해주는 거죠. TSMC는 미국 투자에 삼성 19조를 넘어서 최대 40조 원 규모의 엄청난 투자를 할 예정인데요. 거기다 3나노를 넘어 2나노 수준의 공장 증설까지 검토하는 걸로 알려져서 초미세 공정 분야 경쟁자인 삼성의 고민이 큰 상태입니다. TSMC는 초미세 공정 분야에서도 삼성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격차를 낼 전략인 거죠. 당초에 대만 현지에다가 이 라인을 갖추려고 했다는데 미국 정부의 투자 요청과 인센티브 그리고 대만 내에 전기와 물공급 사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전략을 수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친미 노선을 탄 TSMC가 중국에도 3조 원가량 공장 증설을 한다고 했는데요. 초미세 공정 설비는 아니고 차량 반도체가 워낙 딸리다 보니까 추가 투자를 한다는데 근데 중국에서는 정작 자기들이 원하는 초미세 공정 대규모 투자는 미국에다가 다 해버리고 중국 업체랑 경쟁만 되는 공장 필요 없다고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치권에서도 중국에다가 투자해주지 마라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은 인텔인데요. 반도체 기업 매출 1위는 인텔입니다. 현재는 그렇긴 한데 인텔이 처한 상황이 절대 미래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스마트폰이 본격화되기 이전만 해도 인텔이 완전히 독주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연세 있는 분들도 아직 펜티엄 컴퓨터를 알고 있을 정도로 인텔 칩은 대단했었죠. 현재 PC와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에서 매출의 많은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은 인텔의 영역이 아니죠. 퀄컴, 애플, 삼성의 영역입니다. 그래도 인텔은 반도체 기업 매출 1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PC 분야에서 AMD와 엔비디아가 바짝 추격하면서 기존 인텔의 PC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가져간 상태고요. 거기다 인텔의 엄청난 고객사인 애플이 스마트폰 반도체만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PC 반도체도 자기들이 직접 개발해서 맥북이나 아이맥에 넣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데이터 센터 시장이라는 엄청난 수익원이 있지 않냐 할 텐데요. 맞죠?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갖추는데 들어가는 반도체가 엄청나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처럼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기업들이 인텔을 먹여 살리는데요. 근데 이제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등 인텔의 엄청난 고객사들이 이제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한테 맞는 반도체를 개발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 개발한 반도체를 파운드리에 외주를 줘서 받아 쓰겠다 이건데요. 인텔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진 거죠. 그래서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해서 아마존, 구글 등이 개발한 반도체를 외주 생산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겠다 이건데요. 콧대 높은 인텔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건데요. 그리고 인텔은 인공지능과 차량용 반도체에도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강화를 위해서 2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해서 미국 내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요. 이스라엘에도 11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생뚱맞게 이스라엘은 뭐지 할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IT 스타트업 기업이 많이 나오는 IT 강국입니다. AI나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스라엘 기업들 인수합병하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세계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일본도 자신들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과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위해서 소니와 TSMC의 합작사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 정부가 팔걷고 TSMC를 유치하려고 나설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마 조만간 공식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반도체 시장, 알면 알수록 전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반드시 상기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어디서는 삼성이 투자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투자 규모가 마치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 경쟁의 결과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지금이야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 거고 당장도 생산을 못해서 난리기는 하죠. 그런데 항상 반복되는 거지만 호황기에 여기저기서 경쟁적으로 하는 투자들이 결국 산업 전체의 과잉 투자가 되어서 독이 된 사례는 많습니다. 특히 엄청난 투자 규모와 변화 주기가 짧은 반도체 쪽은 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